2월 2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7% 하락한 2642.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5% 하락한 862.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P소프트, 컴퍼니K, 스톤브릿지벤처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윈팩, PM풍년, 투비소프트 3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업스테이지 섹터입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한국에 방문하여 LG전자 사장님들을 만난 뒤 한국의 여러 AI와 XR 개발업체들을 만난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어디인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저커버그의 방한 일정이 거의 첩보전 수준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크 저커버그가 만난 국내 스타트업 관계사들 5곳은 AI 개발사인 업스테이지와 프렌들리 AI, 매스프레스, 그리고 XR 개발사인 데브즈 유나이티드 게임즈와 스토익 엔터테인먼트로 파악됐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업스테이지가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해당 소식에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컴퍼니K와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함께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폴라리스 오피스도 강세로 마감했네요. 이 중에서 SP소프트는 업스테이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기업이지만 최근 스펙 소멸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SP소프트는 이번 상장 자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관련주로 함께 상승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음은 이번 저 PBR 섹터입니다. 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이를 충족하지 않는 상장사는 퇴출시키는 등의 여러 안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의 수단이 되는 기업을 계속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 보험, 자동차, 지주사들이 반등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코리아 FT는 실적 및 배당 공시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유기발광다이오드 섹터입니다. 이틀 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HBM 등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수소 관련 시설을 추가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일부 OLED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한국의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가 주도할 예정이라는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의 수출 전망 분석 보고서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 현대차증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북미양 IT OLED 양산을 시작으로 OLED 섹터가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 O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레이저옵텍은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피코레이저, 피콜로 프리미엄의 항노화 임상 사례를 공개한 뒤로 반등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레이저옵텍은 2월 1일에 하나금융 23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리튬포어스는 배터리 핵심 재료로 쓰이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세계 1위 리튬 기업인 미국 엘버말과 세계 최대 광산 기업 스위스 글렌코어는 리튬과 니켈 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인해 올해 리튬과 니켈의 공급량은 작년보다 줄어드는 반면 전기차 수요는 작년보다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시장조사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도 올해 리튬 가격은 현재 범위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셈은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코셈에 대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됩니다. 코셈은 주사전자 현미경 전문 제조업체로 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 현미경과 그 주변 기기를 제조 및 판매 중인데요. 신규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대비 59%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GS글로벌은 최근 미국에서 열배터리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GS피처스가 빌게이츠와 함께 열배터리 기술 기업인 안토라에너지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것이라 알려졌는데요. 열배터리 기술은
고온의 열 에너지를 저렴한 소재에 저장하는 기술로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열 에너지에서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았던 기술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어제 태국 식품위 약국으로부터 흔히 리프팅이라고 불리는 안면조직 고정용실 민트리프트 3종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스바이오메드의 관계자는 새롭게 허가를 받은 3종의 본격적인 매출은 올 하반기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 시장에서의 매출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MP와 세종메디칼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세종메디칼은 장마감 후에 최근 3사업 연도 중 2사업 연도가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등의 사유로 거래 정지 공시가 올라왔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덴티움은 어제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대신증권의 목표가 상향 소식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아미노로직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미노로직스는 최근 펩타이드 핵심 원료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리엔탈전공이 상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춘절 연휴를 바닥으로 발티구님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발티구님 지수는 쉽게 말해서 배들이 원자재를 얼마나 많이 싣고 얼마나 자주 돌아다녔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해당 언급의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오리엔탈전공이 선박용 기계제품 생산 기업으로 함께 상승한 것이라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우리기술투자는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속 가상화폐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를 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PSK는 최근 AI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반등 마감한 것이라 파악되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3개가 있었는데요. 윈팩은 어제 장마감 후 275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PM풍년의 오늘 하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투비소프트는 어제 장마감 후 보통주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 지속되었다는 실적 발표도 동반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